저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난달 저희 상담소를 찾아온 60대 후반의 김영호 씨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1년 6개월 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큰 수술까지 받았죠. 이제 와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인생 100세 시대, 60대는 이제 겨우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일 뿐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놀라우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이 무려 83.6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2065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통계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자의 73%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은퇴를 앞둔 50에서 60대의 경우 무려 88%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중요한 노후 준비를 미뤄두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초연금에 의존의 끼니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인생의 기본 원칙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운이나 우연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의 핵심,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 보통 건강을 잃고 난 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박서영 씨 55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팔았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진료비도 근로자의 3배에 달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하루 30분의 걷기로 시작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라고요? 복리의 마법을 아시나요? 50세에 월 3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할 때와 60세에 시작할 때 70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듯한데 저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
본인의 노후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마시던 카페라테 한 잔을 줄이고, 주말 외식을 한 번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매월 35만 원씩 연금보험과 적금에 넣기 시작했죠. 작은 실천이 모여 5년 후에는 2천만 원이 넘는 종잣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왜냐고요? 100세 시대의 60대는 이제 겨우 시작점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나이를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천천히 먹고 있다고요. 72세의 나이에도 테니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민재 씨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살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아니, 그거야 너무 쉽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년에서 5년 더 길었다고 해요. 둘째,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한 끼 먹는데 뭐가 그리 중요해요? 정말 그럴까요? 일본 오키나와 100세 마을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름의 80% 선에서 식사를 마칩니다. 이를 하라아치부라고 하죠. 덕분에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야식의 유혹을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답니다. 반찬 하나는 꼭 채소로 먹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해보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찾아온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영상에서는 슬로우 에이징을 돕는 더 많은 생활 수칙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안티에이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테니까요. 이번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한 달은 마치 방학 같았어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죠.
67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 이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시나요?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도전을 할 시간이 생긴 거죠. 65세의 스마트폰 강사가 된 박종호 씨의 말씀입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또래들을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뭘 이 나이에 생각하시나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치매 발병률을 67%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작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실제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하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드셨어요. 처음엔 혼자 걷다가 이제는 10명이 넘는 회원이 생겼답니다.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고 계시죠. 그래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부끄러워요. 잠깐만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도전하지 않은 후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6개월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도전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의 꿈이 저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자금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쟁이 시절엔 그래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가는 돈만 보여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63세 김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소비는 243만 원인데 평균 수입은 고작 168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월 75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직 은퇴 설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333 법칙입니다. 은퇴 자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건데요. 우선 전체 자금의 30%는 안전한 예금과 적금에 넣으시고 또 다른 30%는 채권형 상품에 배분하세요. 나머지 30%는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는 반드시 긴급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아니, 이 나이에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10년 후에는 현재 자산 가치가 30% 이상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투자 없이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죠. 두 번째 노하우는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적절히 더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던 A씨의 경우를 보시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고 계시고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개인연금으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150만 원까지 더해서 매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거죠.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0세에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여기에 연금저축보험과 즉시연금 상품을 잘 조합하시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비상금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나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매달 나가는 카드값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재점검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있다면 상가나 전세금 같은 여유 자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은퇴 전이라면 평일 알바나 주말 강의 같은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당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막연했던 노후 자금 설계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보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자산관리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71세 장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현재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 문턱,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십니다. 3년 전 이사 오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공원도 가깝고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는데 집이 가까워서 날씨가 안 좋아도 다닐 수 있죠. 68세 박상철 씨는 은퇴 후 주거 환경을 바꾸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연구 결과를 보면 도보 20분을 넘어가면 시설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처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멀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리도 10년 후에는 충분히 멀게 느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문턱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충분한 조명,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등이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노인 낙상 사고의 60%가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 후 치료와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 연구 결과를 보면 주민 모임이 활성화된 곳의 거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5%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차근차근 정보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계단이나 문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미래 주거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은퇴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주거 형태와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은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볼 여유가 생겼어요. 75세 정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노인 10명 중 7명이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고 해요. 이런 준비 없는 은퇴가 우울증과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결코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5분 산책으로 시작해서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장수마을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의 비결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핵심이었죠. 두 번째로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우고는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종단 연구 결과 행복한 노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친밀한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준비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력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파란 스티커는 운동한 날, 노란 스티커는 친구들과 만난 날, 빨간 스티커는 새로운 것을 배운 날이에요. 한 달 달력이 알록달록해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요. 69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별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그녀가 이제는
지역 노인복지관의 대표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해두세요.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하버드 수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상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자연광을 받아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진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청소할 때 음악을 틀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진은 집안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운동량의 30%를 채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자꾸 게을러져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을 약속한 친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지겠죠?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입당 20번 이상 씹어서 먹는 사람들의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한 줄이라도 좋으니 기록해 보세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일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 예쁜 꽃 이런 한 줄로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등산을 할 때도 정상만 바라보면 지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살아온 삶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100일 플래너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죠. 64세 최준호 씨는 은퇴 후 우연히 접한 100일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계획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노인들의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단계는 현재 상황 점검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월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주변 관계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체크할 게 너무 많아서 막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건강만, 내일은 재정만, 모레는 인간관계만 살펴보는 식으로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의 성공률이 큰 목표를 세운 사람들보다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하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분기마다 한 권의 책 읽기. 세 번째 단계는 실천 일정 만들기입니다. 캘린더에 계획을 적어두세요.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획을 캘린더에 기록한 사람들의 실천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5배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인 동행자 찾기가 필요합니다.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2인 1조로 진행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단독 진행보다 85%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간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이번 주는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공한 것은 칭찬하고 실패한 것은 원인을 찾아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 되니까요.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단계별 실천 방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 안정적인 재정 관리 그리고 편안한 주거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라고요. 저는 답했죠.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나 봐. 78세 박영자 씨의 말씀입니다. 2년 전 우연히 시작한 수채화 교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계신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8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오시나요? 100세 시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황금기를 60대, 70대에 시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81세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100세에 완주한 할머니, 75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79세에 졸업한 할아버지, 68세에 제빵을 배워서 동네 빵집을 연 어르신,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의 쌤이었습니다.